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한 2장 정도 넘기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까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정관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하고 그 조금 재산 출연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만 있어요. 제 얘기 들으셨나요? 사단법인은 재산을 별도로 출연할 필요 없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을 먼저 출연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재산을 먼저 출연해야 됩니다. 출연은 재산을 꺼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만 있는데 먼저 이제 도표 갖고 한 줄에 쭉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먼저 설립 절차부터 볼게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행위를 해야 됩니다. 설립 행위는요, 사람들이 모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 여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정관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우리 법인 어떤 이름으로 할 거고 우리는 어떤 목적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고 여기에 기명날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관 작성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죠. 그렇죠? 이거를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장의 종이 위에 모은다. 그래서 이걸 합동행위라고 얘기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결행위 있죠? 의결행위. 이렇게 합시다. 자, 찬성하시려면 손 들어보세요. 예, 70명, 반대요, 20명, 통과됐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동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관 작성하는 건 그래서 무슨 행위죠? 합동행위고요. 기명날인한다라고 하는 거요. 정해진 양식에 정해진 내용들이 다 기재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나 확인했음이라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있죠? 그죠? 예, 이거요. 기명날인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다라고 하는 거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일단 재산을 먼저 출연해야 됩니다. 재산. 나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재산을 출연해서 얼마의 재산을 먼저 꺼내놓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정하는 걸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정관의 설립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명날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재산을 출연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재산을 어디다 쓰겠다. 결국은 여긴 정관 작성이 핵심입니까? 재산 출연이 핵심입니까? 그렇지. 내가 이 재산을 내놔서 이 재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 출연이 목적이고 재산을 출연해서 내가 이 재산을 내놔서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재산을 꺼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재산을 내가 꺼낼 때는 법인이 지금 설립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먼저 꺼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산을 받을 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재산을 받을 자가 이제 곧 정해지지만 재산을 꺼내놓을 당시에는 재산 받을 자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재산을 꺼내놓고 받을 사람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리고 기명날인한다. 이게 무슨 행위죠? 요식행위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행위다. 그래서 요식행위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류는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무관청, 행정관청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돼. 사립대학교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립학교법이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있죠? 교육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 관청이 둘 이상과 업무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모두 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허가서가 도착하게 되면 그건 이제 허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주 이내에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를 설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법인이 성립했다. 뭐가 성립했다고요? 법인이 성립했다. 그러면 뭐가 됐다? 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단이었어요. 근데 설립 등기까지 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사단, 법인. 재단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아놓은 곳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게 법인이 됐다 그러면 재단,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됐다는 얘기는 법으로 사람처럼 취급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걸 또 법인 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법인이라는 말과 법인 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말이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죠. 격을 갖췄다. 그 말의 의미는 법인 격을 갖췄다는 말의 의미는 권리 능력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권리 주체가 됐다, 권리 능력을 갖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권리 능력을 갖게 됐긴 했는데 이 권리 능력의 범위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동일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의 고유의 권리 능력은 법인에게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되 이 권리 능력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권리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먼저 이 자연인과 다른 법인의 성질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법인에게 정조권이 있을까요? 생명권이 있나요? 친권이 있나요? 법인 친권? 뭐 이걸 뭐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사상의 자유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성명권이 있나요? 성명? 명칭 사용해야 되죠. 성명권이 있는 겁니다. 법인 재산권이 있나요? 재산? 재산권이 있어요? 법인 재산 소유해야 될 거 아니야.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는 신용권이 있습니까? 법인? 있어요. 있겠죠가 아니라 재산 가지고 있으면 신용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은행 사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다가 대출 많이 해줘. 우리가 금방 만든 법인에다 대출 많이 해줘. 그 너무 아전인수고 그건. 통상적으로 삼성에다가 대출 더 많이 해주죠. 그거 왜 그래요? 삼성이 신용도도 높고 벌써 거래 규모도 크고 띄어먹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왜 그래? 그 법인의 신용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자제품 100만 원짜리 살 건데 삼성 거 살 거야? 어디 지금 동네에서 만든 거 살 거야? 동네에서 만든 거 살 거야? 또 꾸준히? 그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쓱 봐가지고 그런 건 인정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주로 나오면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권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을 때 이거는 단독행위로서 이건 일종의 뭡니까?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증여받는 거야.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데 일종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300억 가지고 장학사업해라 이렇게 해서 유언 남길 수도 있죠. 돌아가시면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유언장에 써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 이거 갖고 재단법인 만들어서 장학사업해라 이렇게 해서 그 재산 가지고 평생 안 좋은 일 해서 돈 번 분이 돌아가시면서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상속은 아니야 그건. 그죠? 예, 그래서 유증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성질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또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기도 하는 거야. 정관에 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법인이 처음에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BTS의 댄스를 좀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BTS 댄스 연구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뭐 해야 돼요? BTS 댄스 연구해야죠.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댄스라고 하는 게 꼭 BTS 댄스하고 비슷한 다른 가수들 댄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요건 이제 BTS하고 비슷하니까 요거 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 연구도 좀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범위에 대해서 그 범위 해석이 판례하고 다수설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판례를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관에 명시한 목적도 있고 정관에 명시한 목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BTS 댄스 연구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들었으면 정관에 명시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뭐 댄스를 배우는데 그 댄스를 배우는데 뭐 스핀을 해야 된다. 그럼 또 스핀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별도로 배우고 와서 이거 좀 잘하려고 스핀 별도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댄스 쪽으로만 얘기하나? 그렇죠? 네, 그래. 그래서 정관에 명시한,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정관에 명시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 다수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두 개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골라낼 수 있게 시험이 나오니까 이것까지 하신 마시고 조금 다른데, 판례하고 다수설이 목적 범위를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른데 우리 뭐만 알아두자? 이거만 알아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 정관의 명시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법률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건 민법 제 81조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 민법 제 81조에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요. 어떤 법인이요? 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해산한 법인은 청산 업무만 하라는 얘기죠. 정관에 BTS 댄스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 신고하고 청산 절차 들어갔대요. 그럼 그 해산 신고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청산 업무만 해야지 BTS 댄스 다시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제한이에요, 이게.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정관 작성할 때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뭐냐?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요식행위라고 하는 게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요, 설립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설립 등기할 때 등기부에는 도대체 뭐 어떤 걸 적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설립 등기 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재산을 출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산을 출연할 때는 받을 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저 출연 재산이 도대체 언제 출연자로부터 법인에게 넘어가느냐? 이 출연 재산의 법인의 귀속 시기에 관해서 분쟁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요 세 개인 거야.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하는 그 정관하고, 두 번째 등기 사항 있죠? 등기 사항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출연 재산이 언제 법인에게 귀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좀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등기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등기. 법인의 등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몇 종류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는 설립 등기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들어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냥 기타 등기야.
설립등기하고 기타등기 두 가지만 있어요.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에요. 설립등기가 있어야 법인이 성립하는 겁니다. 법인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설립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랬죠. 나머지 등기는 이제 설립하고 난 다음에 변경등기, 뭐 부동산 취득등기, 뭐 어떤 등기가 됐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등기 해야 되거든요. 어떤 등기가 됐든 기타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법인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항을 이거 등기할 사항인데 법인에서 등기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A, B, C는 할 수 없다라고 정관에 기재돼 있어요. 대표자는 D, E, F만 해야지 A, B, C는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대요. 그럼 그건 정관에 기재돼 있어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대표자는 A, B, C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표자가 A, B, C를 지금 제3자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3자가 대표자는 A, B, C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표자가 그래서 뭐 그래서야 할 수 없는 건데요. 등기부 봐 등기부. 근데 등기부에 A, B, C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없네. 그래서 그럼 합시다.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무효 따지기 전에 원래 대표자는 A, B, C 할 수 없는데 A, B, C 했죠 지금. 그죠? 근데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돼 있었다고 안 돼 있었다고. 안 돼 있었다. 그러면 그냥 제3자는 자기 권리 취득 주장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뭐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제3자가 알았는데요. A, B, C 할 수 없다는 거 알았는데요. 예, 알았든 몰랐든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분위기가 이러냐? 내가 설명을 잘 못하냐? 어떻게 된 거야? 자, 어떤 법인에 있고요. 법인이.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이 법인에는 대표자는 A나 B나 C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해놨다고. 매각 금지야 이거 못한다고.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 갑하고 A, B, C를 지금 매각하고 있다니까. 매각하니까 갑이 정관을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정관 보니까 정관에 대표자는 A, B, C 매각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왜 매각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대표자가 뻔뻔스럽게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대표자가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등기부 확인해봐. 그때 등기부에는 이 A, B, C 못한다라고 하는 게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관에 기재돼 있는데. 그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거잖아 지금. 그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니까 제3자가 그럼 빨리 계약합시다. 그리고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그 다음날 등기가 된 거야. 대표자는 A, B, C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되기 전날 제3자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 사람은 자기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법인의 등기는 딱 둘 중에 하나인데 기타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걸 해야 될 걸 안 했죠. 그 변경 등기 해야 될 걸 안 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제3자가 나 그거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제3자가 자기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는 설립 등기 아니면 뭐다? 기타 등기다.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야.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 그때부터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등기는 모든 등기가 다 뭐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설명했어요. 그럼 먼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할게요. 정관에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까불면서 해야지 좀 암기도 더 잘 돼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합니다. 되게 많네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자, 명목, 소, 사, 존이야. 이자, 명목, 소, 사, 존 그래요.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법인 하나 만든다고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뭐 만든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랬다고요?
법인 하나 만든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 여자친구가 돈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이자 어떻게 할까?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뭐래요? 아 무슨 이자를 줘? 이자 명목으로 뭐 사줘? 소고기 사줘. 그러고 있죠. 엄청 이쁜 여자네. 뭐라 그런다고? 이자 명목으로 뭐 사달라고요? 소고기 사달라고. 그죠? 그래. 이자 명목 소사존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뭐라 그러냐면 임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임, 해임, 퇴임 이런 걸 이사의 임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산의 규모. 그다음에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목적, 법인의 소재지, 주소지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사유인데 설립 해산 사유.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존립 시기를 정한 경우에 그 존립 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이렇게 같이 그냥 불러서 얘기하는데 조금 암기 조금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여자친구가 이자 명목으로 뭐 사줘? 소고기 사줘. 근데 이자 명목 소 사줘.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애교 넘치게 뭐라 그런다? 이사 명목 소사 존 그리고 코 먹은 소리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 이거 안 그래도 민법 제일 재미없는데 좀 재미있게라도 하세요. 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뭐냐? 이거 발음 비슷합니다. 이자 명목 소허존 제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 명목으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 명목 소허존 제출. 이거 일단 이거 암기했죠? 이자 명목 소사존 해보세요. 이자 명목 소사존. 말도 안 들어요. 자 여기에 이는요 이사의 임면 방법이었으면 여기에 이는 이사의 주소 성명인 거야.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건 제3자가 법인하고 거래할 때 맨날 확인하는 게 뭐죠? 등기부인 거야. 등기부 띄워보고서 아, 이 법인에 제한사항이 뭐가 있느냐. 아까 등기할 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제3자가 항상 띄워보는 거예요. 이 법인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것이며 또 대표자는 누군지 이거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인의 대표자라고 명함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 명함만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거기 대표자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를 띄워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띄워보면 거기에 이사가 누군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의 주소하고 성명은 등기돼 있어야 된다고. 제3자하고 거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의 인감 같은 게 이렇게 법인의 인감이라든지 이사의 인감 같은 걸 이렇게 띄워갖고 오잖아요. 상업등기소에 가서 띄워갖고 오면 거기에 대표자 이름하고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이름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소 성명은 뭐죠? 등기사항이다.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재하게 되면 정관의 효력은 똑같지만 요건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외에 나머지 기재하고 싶은 거는 다 기재할 수 있어요. 기재되면 그것도 정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재되면 효력은 똑같지만 이런 거 기재할 때 반드시 뭐는 기재하라고요? 요거 정도는 기재해줘라. 이거 기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등기한다. 이건 그럼 뭘까? 자는 자산이겠죠? 이거는 명칭이에요. 이거는 목적. 그 다음에 소재지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는 허가, 연, 월, 일인 거야. 법인에 언제 허가받아서 언제부터 영업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해요.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전문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인이 생긴 지 벌써 20년이 돼갖고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 법인이 있고 진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법인이 있고 엊그저께 막 내가 요번에 사업 발주하는 거 딸라고 엊그저께 막 만든 법인이 있고 그럼 여러분 어디다 주고 싶어요? 20년 이상 막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법인에 주고 싶어? 엊그저께 막 만들어갖고 이제 등기부 잉크도 안 말라서 누르면 막 잉크 묻는 데를 주고 싶어요. 20년 정도 된데 그런 데다 주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허가 연월일. 그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 이게 존립식이나 존속기간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존속기간이라고 할까요? 존속기간으로 하시죠. 여기 그러면. 자, 그다음에 뭐 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거는 제한인데 뭘 제한했냐면 대표권 제한인 거예요. 이 대표권을 제한했으면은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보세요.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대표자는 ABC는 못한다라고 정해놨다 그랬죠. 그럼 이건 법인의 대표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관에 기재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대표자 ABC 안 돼요 라고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대표자가 ABC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어디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정관에. 다만 정관에 기재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대표권 제한의 효력은 정관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권 제한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랬죠? 등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지금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출자 방법이야. 누군가 외부 사람이 이 법인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좀 출자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난 여기 회원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50명 가지고 댄스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한 10명쯤이 우리하고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의결해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의결하겠죠. 그게 뭐야? 나도 거기에 가입하겠다가 뭐죠? 나도 거기다 좀 출자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5천만 원 모아서 방도 얻었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돈도 주면서 어느 정도 시설도 갖추고 해놨는데 새로 들어오면서 그냥 맨입으로 얼굴만 이러고 들어오면 됩니까? 그 사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담했던 만큼 부담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업적 같은 걸 좀 쌓아놓고 명성을 높여놨다, 가치를 높여놨다. 그럼 그에 따른 그만큼의 부담을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부 사람이 여기 자꾸만 BTS 얘기해서 BTS 기관지를 꽂다. BTS 여기 댄스 연구 동아리 내가 여기 법인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출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와서 저도 좀 가입시켜 주세요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에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암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자, 명목, 소, 사, 존. 여기는 이자, 명목, 소, 허, 존. 그다음에 뭐죠? 제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가요? 이거. 이사의 인면하고 이사의 주소 성명 비교하는 거. 이거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다음에 대표권 제한했을 때 이거 있죠? 이게 2순위인 거예요. 대표권 제한했을 때 정관에 기재해야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정관에 기재했어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2순위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요거 2순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단법인은 요거야. 이자, 명목, 소. 여기까지가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해요. 요 7개 다는 뭐죠?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반면에 재단법인은 이자, 명목, 소 여기까지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재단법인은요. 설립자가
반드시 이거를 다 정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설립자가 반드시 중요한 게 뭐죠? 법인 설립할 때,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이죠. 재단법인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산이야. 자산과 그다음에 그 법인의 목적이 있죠. 목적, 자산과 목적. 이 두 가지만 정하고 돌아가셨대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모아놓고 야 아이들아 모여봐라 그러고 아버지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남긴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는 니네들이 상속을 받고 얼마는 재단법인 설립을 해라. 그래서 장학사업을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하실 말씀 다 했죠? 만약에 제대로 설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사는 어떻게 임명을 하고 돈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돈은 최초 자본을 그냥 한 1,000억 정도로 하고 명칭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을 집어넣어서 명칭을 좀 짓고 목적은 장학사업이라고 아까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소재지는 서울로 하고 그다음에 4대 거점 도시 어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돌아가시는데 그거 다 말씀할 힘이 있어 없어요? 힘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 얘들아 아들아 아버지 재산 1,000억 가지고 이 정도 있어야 되죠. 1,000억 가지고 뭐 해라? 장학사업 해라. 아들아 1,000억 가지고 뭐 해라? 장학사업 해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암기가 되는 거야 나중에. 뭐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아들아 1,000억 가지고 장학사업. 아들아 또 그럼 아들만 얘기했다고 큰일 나겠다. 아들 딸아 딸아들아 먼저 할게요. 딸아들아 1,000억 가지고 3,000억 갖고 하자. 3,000억 가지고 뭐 하자? 장학사업 하자 라고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말씀한 거야? 일부만 말씀하신 거야? 일부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일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요거 자산의 규모와 뭐죠? 목적만 정해주셨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관의 보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혼자서 설립을 하면서 이걸 정해놓고 설립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3,000억 갖고 장학사업 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버지 성질나서 안 돌아가시죠? 이것들은 아주 그냥 그러면서 안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만 정하면 된다? 아들아 3,000억 가지고 장학사업 해라. 딸아 3,000억 갖고 장학사업 해라. 3,000억이 뭔데요? 자산의 규모. 장학사업은 목적.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 그럼 나머지 이사의 임면, 명칭, 소재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충할 수 있다. 정관의 보충. 어디서 보충하는 거야? 누가? 그렇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보충해 준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등기사항 이렇게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출연한 이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느냐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한번 보는데요. 자, 이것도 이게 조금 좁네, 그죠? 실판이 한 판에 다 나와줘야 되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재산을 출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얘가 재산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가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든 뭐든 재산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현금 1,000억 아니면 부동산도 2,000억짜리 이렇게 출연해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또는 이 부동산을 근거로 해서 재단법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출연 행위예요. 이 출연할 때 민법 제 47조, 48조, 그다음에 민법 제 186조, 187조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데는 좀 부담스럽긴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 있으면서 내가 살아 생전에 장학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아까처럼 돌아가시면서 내가 평생 돈 버는 데만 열중했지 사회에 뭔가 봉사 이런 건 안 했으니까 아들 딸아
아버지 돈 갖고 장학사업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뭐죠? 뭐 축구고실 같은 거 한국의 차범근 선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의 최초의 뭐 축구 교실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체계적인 축구 교실을 이제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후배 양성에 막 이렇게 돈 들이잖아요. 그게 차범근 재단이야. 박지성도 무슨 박지성 재단 뭐 이런 거 만들었더만. 박찬호도 박찬호 야구 교실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장학생 막 선발하고 있죠. 그 자기 재산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 있겠죠.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막 이렇게 장학재단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 47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 있으면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증여. 그러니까 살아 계시면서 내 돈을 법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증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법인격 같은 사람도 인격이 있죠.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민법 제 4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연된 재산은 언제 법인의 재산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법인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법인이 어떻게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면 즉 설립 등기하게 되면 이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48조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유언자가 어떻게 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사망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48조에 나와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부동산을 출연을 해서 이 부동산 2천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유언을 남겨놨어요. 그럼 이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유언의 효력 발생 시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 유언 사실을 상속인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유언이 없었다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아들에게 귀속이 돼버리죠. 이게 없었다면 아들에게 그냥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상속해서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원인이 뭐라고요? 상속이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 물건을 병에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법인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다?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한 달쯤 있다가 가갖고 사실은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등기해서 우리가 목적 사업에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 돌아가셨다 그랬죠? 아들이 뭐라는 거야? 그거 팔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뭐라 그럴까?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실제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네 저게. 그래요. 그때 이제 법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도 어차피 유증에 따라서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얘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민법 제 186조와 187조 내용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미리 좀 보고 갈게요. 민법 제 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을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하려면 뭐 하라고 돼 있냐면 등기해야 그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한 때 내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87조에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에 정해진 때 법률 규정에 따라서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해요. 하지만 뭐 할 때만 처분할 때만 처분 시는 어떻게 된다? 등기해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민법 제47조, 48조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에서 주장하는 거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법률 규정인 47조, 법률 규정인 48조에 의하면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부동산이 되지만 유언에 의할 때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인의 부동산이 된다고 법률 규정으로 정해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조를 적용하냐면 187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았지만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법인 측에서 이 병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47조에 한번 봐봐.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증여,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는데 이 증여나 유증은 법률행위 아니냐. 증여나 유증, 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된다? 187조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먼저 등기했죠. 그래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다라고 해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각자 주장이 이 재단법인에서는 뭘 주장을 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니까 내게 맞다라고 했고 이쪽은 아니다. 여기 보니까 법률행위 있지 않느냐. 법률행위에 의한 거니까 누구께 맞다? 내게 맞다라고 했어요. 소송을 갔는데 우리 소송에서는 일단은 여기 손을 들어줘요. 법률 규정에 분명히 48조에 뭐라 그랬어? 법인이 성립하면 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법인께 맞다. 그러니까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몇 조가 적용이 돼?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되긴 된 건데 여기 봐봐. 여기. 법인의 등기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설립 등기 아니면 기타 등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뭐 했어야 되는 거야? 등기했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죠.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얘한테 대항하려면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돼?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네 거는 맞지만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누가 가지란 얘기야? 병이 가지란 얘기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판례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여기다가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얘도 이거 팔 거 아니에요. 팔아서 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판례는 원래는 누구 거다? 법인 거다. 근데 법인 걸 지금 누가 파는 거예요? 을이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 귀속시키고 얘한테 뭐만 달라 그러라고? 돈만. 어차피 매각해서 돈 필요한 거니까 돈만 달라고 해라. 누구께 맞다고요? 법인께 맞다.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가 적용이 돼서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의 재산이 됐다. 다만 등기해야 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병이 확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는다.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을은 법인의 부동산을 법인의 동의 없이 팔아먹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은 을한테 그럼 매각되고 부당이 되고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 얘 이거 사가지고 뭐 할 거 이거 받아갖고 뭐 할 건데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한테 돌려주고 다시 팔아 이거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얼른 책으로 갈게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에요. 일단은 목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은 비영리예요. 그런데 2번 한번 보세요. 목적의 비영리 속에 양쪽 가로 1번 줄칩니다. 거기 붉은 글씨 줄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영리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수익 사업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통해 얻은 이득금을 비영리라고 하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자, 보세요. 처음에 한 1,000억 모아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1,0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서 이득금을 개인적으로 배당해주면 이거는 뭐죠? 영리회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비영리라고 하는 본질 목적에 쓰는 거예요. 재단법인 다 그렇게 해. 만약에 100억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럼 그 100억 가지고 계속해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100억 가지고 다른 영리 사업을 해요. 영리 사업을 하면 그 영리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득금 있죠? 그 이득금을 장학 사업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익회라는 거 뭔지 아세요? 홍익회? 옛날에 열차 같은 거 타면 기차 타면 홍익회에서 그 열차 안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있죠? 카트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거 있었잖아. 이게 홍익회였고 그게 그 다음에 스토리웨이인가요? 이걸로 바뀌고 이것도 또 분화돼서 요즘 뭐 티웨이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바뀌어 나왔어요. 지금 왜 레일웨이인가 뭐 이렇게 왜 그 1호선 여기 전철 타거나 아니면 기차 같은 거 타면 그 안에 점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레일웨이 뭐 이렇게 해갖고 비슷한 이름들 써 있어요. 이게 옛날에 홍익회거든. 거기서 파는 물건이 싸요, 비싸요? 비싸.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좀 비싸요. 제가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강의 갈 때는 이제 물 좀 많이 먹는 편이라 물을 이제 항상 하는데 바깥에서 530원짜리 물이 그 안에서는요 1,300원이에요. 1,300원이야. 그래서 요즘 그 KTX를 탔는데 그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그때 좀 늦어갖고 바깥에서 물을 못 사갖고 들어갔어요. 못 사갖고 들어갔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뭐 한 900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50원짜리 이제 물 해서 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카트 가길래 받았어. 받았고 따갖고 먹으면서 550원을 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고객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왜 부족해? 얼만데? 1,300원이래. 깜짝 놀랐죠? 성질 나갖고 얼굴 딱 쳐다보니까 여성분이신데 너무 좀 인상 쓰기 좀 불편한 그런 여성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줬죠. 10,000원짜리 꺼내갖고. 거기서 또 약해지는 거지 뭐. 만약에 시커먼 남성분이 갖고 왔으면 이씨 안 먹어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냥 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남는 이득금 있잖아요. 그 이득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래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 홍익회라는 게 철도 종사자, 철도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다음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 장학금 주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비싸게 영리 사업해서 그때 당시에 남는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본래 목적.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득금을 비영리라고 하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행위 정관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 설립행위 정관 작성도 줄치고 동그라미 1번에 합동행위로서 요식행위 보이시죠? 그 굵은 글씨 줄치고요.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왜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느냐? 기명날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명날인 보이십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설립자들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줄칩니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립자들 기명날인 없는 정관은 무효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 성질 그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와 있죠? 그 밑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적고 싶은 거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암기한 거 한번 해볼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 명목, 소사전 그랬죠? 네, 이자, 명목, 소사전 7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도 주무관청의 허가도 다 줄칩니다. 허가 다 줄치고 굵은 글씨 줄치란 얘기예요. 밑에 2번, 3번 줄쳐놓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의 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했다라고 해도 이게 현저히 불합리한 문제가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양쪽 괄호 4번 굵은 글씨 설립등기 줄치고 설립등기에 동그라미 1번 성립요건이라고 돼 있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뭐한다? 성립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설립등기 사항이 있네요. 설립등기 사항은 어떻게 암기했지? 이자, 명목, 소호전, 제출 이렇게 암기했죠. 네, 암기했고 뭐 설립 중인 사단법인 그거는 지금 과정에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해서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도 먼저 재산 출연하고 정관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단법인은 정관 작성할 때 다 써? 5개만 써요. 5개. 이자, 명목, 소까지만 써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아들아 3천억 가지고 즉 자산의 규모하고 뭐죠? 장학사업이라 뭐 목적만 정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넘겨보실게요. 설립행위는 제43조에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재산 출연까지 나와 있죠. 재산 출연 밑줄 칩니다. 제40호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 출연 줄쳐 놓으시고 정관 작성 줄쳐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산부터 출연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설립행위의 성질 양쪽 괄호 2번에 보니까 재산 출연이 기억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재산의 종류라고 합니다. 출연재산의 종류는 뭐든지 다 가능해. 그래서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금전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까지 줄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작성 요식행위라고 했잖아요. 정관작성 요식행위다. 그래서 재산 출연 후 서면에 의한 정관작성 그리고 기명날인을 요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니은은 다 줄쳐 놓을게요. 자 읽으면서 좀 이해 좀 한번 해볼게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부하는 부관을 붙였다. 그럼 이게 뭐야? 법인의 형해야지. 껍데기만 법인이지 실제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명칭은 법인 재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산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자기란 얘기잖아요. 그럼 법인 재산 아니죠 이거는요. 그럼 재단법인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는 재단법인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야?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이다라고 해서 48조, 186조, 187조가 나와 있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거기 줄칠 거는 지금 줄치지 마시고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47조, 47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생전처분에 의할 때는 증여, 유언으로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47조 1항 2항이 여기 생전처분, 그다음에 증여,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1항 2항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재산 법인의 귀속 시기에 관한 이론의 대립, 그거는 굵은 글씨 다 줄칩니다. 법인 설립 시설과 이전 등기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인 설립 시설은 법인이 아니 이게 지금 48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 법률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해야 니네 거고 이전 등기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디귿에 있는 내용 판례요. 판례만 줄치면 돼요. 그래서 출연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여기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갑하고 법인 얘기하는 거죠. 법인 사이에서는 몇 조가 적용이 돼요? 187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이 되지만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필요로 한다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한 판례라 그랬죠. 예, 그리고요. 자, 3번에 착오에 의한 재산 출연과 그 취소인데 그래요. 여러분이 재산을 착오로 누구에게 줬대요. 그럼 그 취소하고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준 줄 알고 뭔가 사업을 벌렸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사업을 벌리고 안 벌리고 문제가 아니죠. 착오에 의한 취소는 착오자가 재산적 손실이 크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산의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출연자는 출연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 부동산으로서 이전 등기가 됐는지 여부,
이걸 회수해 오면은 그 법인의 설립 근거가 없어져서 예?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이건 거야. 법률행위 한 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민법 제109조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고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109조에 이제 109조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109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다는 얘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뜻인데 좀 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109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의사표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출연한 재산을 다시 회수해 오면은 법인에게 곤란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착오에 의한 재산 출연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관한 판례가 거기 두 번째 있는 판례예요. 두 번째 있는 판례고 그다음에 정관이죠. 설립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이건 뭐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넘겨보시겠습니다. 정관의 보충이 나옵니다.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 방법 세 가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뭔 정해라? 이 두 개. 뭐뭐 정해야 돼? 그렇죠. 아들아 3천억 갖고 장학사업해라. 이건 해줘야 되죠. 3천억이라고 하는 자산의 규모와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요거는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이걸 정관의 보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도 목적과 자산 이외에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 성립을 부정하는 것보다 보충 성립시키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정관의 보충은 다 줄쳐놓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뭐는 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산과 목적은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목적은 보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보충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법인 능력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